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국에 와 있는 특파원들을 상대로 여기서 자신의 외교 안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힘이 생기는 듯 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본 정상적인 안보 대북 북핵 정책이므로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북한에 종속되지 않고 제자리에 서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5월에 취임을 함으로써 이 대북 정책,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연설은 그 중요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연설 전문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외교 과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하여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남북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만 약화하는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북 강병의 초석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 억제력을 확충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제 공조를 누가 주도를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국제 공조가 아닌 민족 공조를 이른바 민족 공조를 주도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주종 관계로 무릎 꿇리고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이 대북 정책을 주도하겠다, 대북 제재든지 뭐든지 주도하겠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보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유민주통일이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근사합니다. 자유민주통일, 지금까지는 평화통일을 이야기만 했습니다. 평화통일 또는 북한식으로 자주통일이라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자주통일에 합의한 것이 4.27 비핵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통일은 헌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통일이란 말은 윤석열 총장이 헌법 정신에 아주 충실한 대북정책 그리고 이념관,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입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면서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주축들을 놓겠습니다.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응하는 일종의 자유동맹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으니까 줄서기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말도 정말 잘 선택한 말입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하겠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을 무시한 걸 이제는 상호 존중의 동급 관계로 격상시키겠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 이 키워드도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에는 김대중 오부치선은 2.0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의 새로운 50년을 그리겠습니다.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한일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키워드가 나옵니다. 가치 공유 한일 관계. 이 가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 관계라면은 이것은 자연히 미국과 이어져 가지고 한미일 가치 동맹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일문일답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삼불 정책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삼불 정책은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고 문정부 입장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삼불 합의란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발생하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참여 안 한다.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안 한다라고 중국에 약속한 걸 말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거 무게가 있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도 현재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할 때 하는 종전선언을 따로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선언할 때 부작용이 크다.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만 할 경우 유엔사가 무력화되고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사실상 강력하게 거부 반대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러면서 북핵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다. 또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워킹그룹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파이브 아이즈,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정보 공동체와의 협조 체계도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이란 말을 썼다는 점, 주종관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 일본에 대해서는 가치동맹, 그리고 범세계적으로는 자유민주 대연합에 참여한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제 악몽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악몽이란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북한에 먹히지 않으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을 맞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국민들이 있고 지정학적 조건이 좋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탈을 해가지고 자꾸 북한, 중국, 러시아 편으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별로 거론을 안 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가 작심하고 거론한 거 저는 거의 99%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이 생길 것입니다. 또 이것은 거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아무리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